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유럽과 미국, 이날은 다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고 유럽보다는 미국이 조금 더 선방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가로 보면요, 거의 다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플러스권에서도 움직였었지만 결국에 장 막판에 힘이 빠지면서 3대 지수 모두 다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딱 한 가지, 침체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있었고, 그리고 투자은행들의 전망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간밤에는 파월 의장의 입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렸었는데요. 이날 파월 의장은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보이기 전까지는 지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파월 의장은 이날 같이 참석을 한 상원위원들이 연준이 미국 경제를 침체로 이끌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경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침체 가능성은 있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미 어느 정도 침체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예상보다는 좀 덜 매파적이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강한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연준 인사들도 파월 의장에 이어서 이런 발언들을 이어갔었는데요. 이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2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가능하지만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고, 당장 다음 달에도 75bp 또 올리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리 인상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양비론을 탔습니다. 그리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7월에도 인플레이션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금 6월처럼 75bp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무조건 자이언트 스텝을 하겠다라고 발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의 이런 기조보다는 한 반보 정도 완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 유가와 관련해서 또 보셔야 되는데요. 유가가 상당히 크게 내려갔습니다. 유가를 하락시킨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도 한 몫을 했습니다. 지금 의회에 앞으로 3개월 동안 좀 단기적으로 연방 유류세를 면제하도록 내용을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의회의 허락이 필요한 그런 정책이 되겠는데요. 백악관 말에 따르면 이번 요구가 통과가 되면 3.6% 정도의 유가 하락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의 그런 말과는 다르게 다른 쪽에서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번 법안과 관련해서 야당인 공화당은 다 반대를 하고 있고요.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 정책 요구에 대해서는 일부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제학자들도 이 면세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 거냐, 3.6%가 가능한 것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입법 요구가 실제로 통과가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강하게 상승하면서 한 주를 시작한 뉴욕 증시였었는데요. 간밤에는 평균 0.1% 소폭 밀렸습니다. 탄력이 좀 축소가 된 것이고요.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은 부동산과 헬스케어, 한 1% 중반의 상승세를 보여줬고 가장 많이 밀리는 건 에너지였습니다. 4.1% 크게 밀렸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어제 계속해서 좀 반발 매수세가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게 시장의 평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는 개별적인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어 있는 흐름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관련해서는요, 이 각국에서 이 증산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나왔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미국 내에서도 이 바이든 대통령의 유류 정책이 나왔다는 것이 시너지를 내면서 관련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은 부동산과 이쪽이 있죠. 부동산과 이 헬스케어 전반이 다 강했었고요. 정유 쪽, 그리고 인프라 공급과 관련된 소비재 그리고 산업재들이 약세를 보였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유일하게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인 것이 이 중간에 위치되어 있는 헬스케어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위쪽에 포진되어 있는 제약주들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왔었는데요. 자, 우선은 제약과 관련해서는 침체 우려가 많은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처럼 약간은 이제 방어적인 성격 그리고 비껴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미국 증시에서도 좋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개별적인 호재들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시장에 대안이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브비의 흐름이 강했습니다. 지금 2.8% 상승을 했는데요. 이 만성 C형 간염 소아 환자를 위한 일부 옵션들이 캐나다 보건부에서 통과됐다라는 내용에서 상승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와보시면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선 증권사 다이아 쪽에서 지금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커버리지를 시작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자, 이 밖에 시장 방어적인 성격이 부각되면서 일라이 릴리가 3.1%, 그리고 화이자가 2%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헬스케어만큼이나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하락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최근에 급락했던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이날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추세적인 반등이냐라는 시장의 질문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메리칸 타워가 2.0%, 그리고 크라운 캐슬 3.7%, 에퀴닉스 2.7%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날 시장에서 특별히 방향성이 없었던 것은 대형 기술주들하고 성장주들의 흐름이 밋밋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었었는데요. 개별적인 이슈 몇 가지만 보게 되면은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같은 경우에서는요. 8년 만에 그동안 스페인 쪽에서 이 구글 뉴스가 서비스가 안 됐었는데요. 이 법률 개선이 되면서 여기에 서비스를 좀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중에 상승을 했지만 결국에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금 기술주에 대한 흐름의 투자 심리가 약간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라는 부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시면은 테슬라가 0.4%입니다. 이 증권사 모건 스탠리 쪽에서 2분기 차량 인도량과 관련해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밀려 내려갔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인 코멘트를 해드리자면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 비트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 쪽에서 수수료를 인하한다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부진했었습니다. 간접적인 종목들은 그렇게 낙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페이팔, 테슬라, 엔비디아 많이 떨어져 봐야 한 1% 떨어진 정도가 되겠는데요.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코인베이스나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런 종목들은 9%, 4% 밀리게 되면서 직접적인 종목들이 더 많이 밀린 하루였습니다. 자, 특징주로는 바로 연결해서 코인베이스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수수료가 인하가 되면 결국에 코인베이스 거래소 입장에서는 돈을 못 버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우려가 나오게 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갈 것도 없어 보이는데 계속해서 장중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0 미만의 비트코인 거래와 관련해서 지금 0.1% 정도의 부과금이 있었었는데 이거를 없앤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영향받으면서 9% 거의 두 자릿대 하락률 가깝게 밀렸고요. $5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소매 업종 중에서 나이키 보겠습니다. 증권사 시포트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나이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우려 동시에 겹치게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다른 종목 나이키가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매 업종들 떨어진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밀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3.5%가량 밀리면서 $104까지 조정받는 흐름 연출됐습니다.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유럽에서는 원자재에 대한 그런 부담감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공통적으로 겹치게 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약간은 이제 혼조 흐름을 보였다고 하락이 된 건데요. 이게 좀 잘못 나왔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1%, 그리고 프랑스 깍크 지수가 0.8% 밀린 거고요. 그리고 영국의 푸츠백 지수도 비슷하게 프랑스처럼 하락을 했습니다.
자, 유가가 떨어졌고 금속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유럽에서는 크게 밀렸고요.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이 영국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 수치로서 나와줬습니다. 4월에 이어 5월에도 계속해서 전년 대비 9%대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식료품값 그리고 주류를 제외한 음료값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됐다라는 점 계속해서 반영이 됐고요. 지금 통신 업종이라든지 이런 방어 업종들이 미국처럼 선방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유가가 상당히 세게 밀렸는데요. 이 3.9% 하락하면서 10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산유국들의 증산 소식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란 쪽에서는 6월에 원유 수출이 5월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소식을 얘기했고요. 쿠웨이트 쪽에서도 다음 달인 7월부터는 증산을 더 세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러시아 때문에 공급 부족이 걱정이 되면서 유가가 올라갔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해소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자, 구리 가격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침체 때문에 좀 하락을 합니다. 2.4% 밀렸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상당히 좀 애매했습니다. 연준에서 긴축에 대한 그런 내용도 나왔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도 나왔지만 반대로 반대의 힘도 좀 부딪히게 되면서 기술적인 흐름이 겹치면서 0.02% 밀렸고요.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이 14bp나 큰 폭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얘기했지만 뭐 거의 아는 내용이었었고요. 결국에 강한 기준금리 인상은 여전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안전자산 쪽에 돈이 몰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연결하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날 시장은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세부적인 재료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 증언을 소화하면서 장중 변동성을 보인 후 결국 소폭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한 파웰 의장은 앞으로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면서도 인상폭은 경제 전망과 달렸다며 공격적인 긴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했는데요. 그는 미국 경제가 매우 강력하고 강도 높은 통화 정책을 감당할 수 있다면서도 경기 침체는 연준이 의도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그간 긴축이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반박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다소 달라진 태도라는 것이 시장의 반응인데요. 여기에 월스트리트저널지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국 주택시장의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였지만 이제 시장이 급격한 반전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 상황이 앞으로 수개월 사이 더 악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한 데다 증권사 시티그룹이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50%,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은 40%라고 진단했다는 뉴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하루였습니다. 시티그룹은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인 긴축적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가운데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50%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공급망의 충격이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경제 성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까지 악화되고 있어서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확대됐다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여전히 연착륙을 설계할 수는 있겠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으며 미국에 대해서는 내년에 경기 침체를 맞이할 확률이 40%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긴축 정책이 경제에 반영되려면 보통 12에서 최대 18개월 정도 걸린다며 침체기를 내년으로 점친다면서 미국 시장 역시 향후 몇 개월간 변동성을 크게 보일 것이라며 시장 참가자들은 현 상황이 경기 침체와 관련된 약세장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두고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3개월간 한시적인 유류세 면제를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가 관련 연설을 통해 의회를 향해 오는 9월까지 3개월간 연방 유류세 면제를 요청하기로 했다면서 면세 대상은 1갤런당 18.4센트인 휘발유 유류세와 24.4센트인 경유 유류세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경우 약 3.6%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가운데 백악관 측은 미국 내 모든 주에 걸쳐 이것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미 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전역에서 갤런당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초로 $5를 넘어서기도 했으며 오늘 기준 전국 평균가는 1갤런당 $4.95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요 언론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외부 변수와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국제 유가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제학자와 정치권 모두 이번 조치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시장의 방향성이 애매한 가운데 이날 종목들 중에서 정책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종목으로는 이 담배 업계 쪽에 관련된 종목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도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흡연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 담배 중독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담배에서 니코틴 성분을 대부분 제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뉴스로 말보로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알트리아의 주가가 오늘 9.2% 급락한 41달러 50센트의 거래를 마치는 등 관련 업체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성명을 통해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을 중독되지 않는 수준까지 줄이는 규정 도입을 추진하겠다면서 니코틴의 최대 허용 수치를 규제하는 이른바 담배 제품 표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규정은 수입 담배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올해 초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25년간 암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의 일환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1998년 담배 회사들이 흡연 관련 의료비 2천억 달러를 각 주정부들에게 배당하기로 약속한 법적 합의 이후로 흡연 구제와 관련된 가장 큰 진전이라고 논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S&P 글로벌의 6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수,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가스 재고량이 발표되고 페렉스코프, 다든 레스토랑, 블랙베리, 라이레이드, 엑센추어, 스미스앤웨슨 브랜드, 팩스텟 리서치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